정말 황당하다 못해 인간에게 환멸을 느끼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이렇게 서둘러 구독자 여러분들께 사연을 소개하고 싶어 달려왔습니다. 평소에 즐겨 듣는 채널이라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같이 분노하고 웃고 울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꽁꽁 숨겼던 제 이야기를 펼쳐볼 차례인 듯 싶어요. 그동안 참으로 답답하게 살아온 제 인생, 저보다 인생 선배이실 구독자님들의 조언 달갑게 받아들일 테니까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남편은 서울공화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서울에서 졸업을 했고 서울 밖 다른 지방에서는 한 달 살이조차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굳이 서울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남편이 평소에 지방을 엄청나게 무시하면서 서울이 최고다, 서울에 살아야 성공한 거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엄청나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소위 말하는 청담동, 평창동 단독주택에서 산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줍잖게 살던 집안이었음에도 본인은 서울말을 쓰고 서울에서 살아왔다는 걸 인생 최고의 장점으로 꼽는 우물한 개구리였지요. 구독자님들은 아실 텐데 시골에 살아도 지역 유지라면 서울에 사는 웬만한 사람보다 부자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땅값에서 차이가 나는데 지방은 지방일 뿐이라며 항상 무시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정년퇴직을 하시고 연금으로 먹고 살고 계셨었는데 그마저도 부족해서 모아둔 자금이 뚝 떨어져가는 위기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서울에 집이 있는 시댁을 우러러봐야 한다고 말을 하는 바보 같은 인간이었죠. 아무튼 저는 남편의 말을 인용하자면 지방에서 올라온 촌년이었는데 저희 친정은 신안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염전에서 일을 하거나 본인의 땅에서 농사를 짓곤 했었는데 저희 친정 또한 별반 다르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었죠.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학창 시절을 소위 말하는 분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악착같이 문제집만 풀었던 저는 지방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는 특혜로 대학까지 가게 되었어요. 저도 처음에 복잡한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정신이 나갈 것처럼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금방 적응을 하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대학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둘 다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저희 부부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남편은 지방에서 올라와 사투리를 쓰는 저를 보고 무척이나 놀려댔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너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을 했다며? 그러면 너희 집은 아직도 자급자족 뭐 이런 생활하고 그러는 거야? 너네 집 밭에서 키운 채소 먹고 혹시 집에 보일러도 없고 그런 거 아니냐? 전기는 들어오고 너네 집에 집 전화기는 있어? 시골이라고 무슨 문명이랑 거리가 있는 줄 아나? 너 그렇게 지방 무시하고 사는 거 아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버스 타고 나가면 15분 거리에 시내 있거든? 시내란다 시내. 야, 그럼 너네 동네도 맥도날드 이런 거 있냐? 너 햄버거 먹어본 적 없지? 내가 오늘 햄버거 사줄게. 서울의 맛이 뭔지 한번 느껴봐봐. 저희 동네가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는 하지만 버스 타고 나가면 꽤 번화가인 동네가 있어서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몇 개 들어와 있었거든요. 당연히 햄버거를 파는 집도 있었는데 아무리 말을 해봐야 듣질 않으면서 서울만한 곳이 없다고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서울 땅덩어리가 전부 본인 것인 듯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이 엄청나게 별로였고 비호감이었어요. 저에게 프랜차이즈 햄버거 하나 사주면서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지? 하고 초롱초롱한 눈을 하고 말을 할 때는 정말 눈가를 확 찔러버리고 싶었었지요. 대학생활 내내 피해 다녀도 옆에 따라붙어서는 촌년 냄새 난다고 놀리는데 앙숙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저러다가 정분 난다고 놀려댔는데 저는 그 말조차도 너무 혐오스럽고 싫었어요. 아무튼 제가 남편을 진짜 싫어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옛말이 틀린 게 없다고 그렇게 미치도록 싫던 인간이 군대를 간다고 휴학을 하고 사라지니까 빈자리가 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동기들에게 편지 한 통 날리지 않던 인간이 저에게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두근거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남편보다 먼저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군대를 다녀온 뒤 철이 든 건지 뭔지 저에게 더 이상 촌년 냄새가 난다고 놀리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취업을 하고 남편이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었고 서로 연락을 자주 하게 되면서 정이 붙다 못해 사랑이 싹트게 되었죠. 아무래도 제가 취업 선배이다 보니까 남편이 취업 준비를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력서도 봐주고 그랬거든요. 남편이 고맙다면서 저에게 먼저 밥을 사주겠다고 연락을 했고 뭐 밥 먹고 영화도 한 편 보고 하다가 손도 잡고 스킨십도 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남편이 취업에 성공을 하고 1년 정도 지난 후 정식으로 고백을 했고 저희는 나름 할 건 다 한 사이였지만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를 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 나이 31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각자의 집을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았지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한동안 조용하다 했는데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길 내내 궁시렁궁시렁 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군대를 다녀와서 사람이 철이 들었구나 했더니만 본성은 어디 안 간다고 서울 공화국에서 산 사람 티를 무척이나 내는 겁니다. 아, 야, 소똥 냄새 난다. 이런 시골에서 어떻게 살지? 비 오면 물 난리 나서 전부 학교 강당에 텐트 치고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강당이 없나? 아, 우와, 저기 진짜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 있네. 시골에 저런 게 있으면 누가 사 먹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햄버거 맛을 아시려나? 맥데날드 이런 거 아니야? 서울에서만 살아봤으니 다른 지방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턱이 있나. 너 말 조심하는 게 좋겠다. 시골 사람들 성깔 무척 들었거든. 동네 무시했다가는 이장님까지 삽들고 쫓아올지 모르니까 입방정 좀 떨지 마. 역시 시골에서 풀 뜯어먹고 자라서 그런가? 여전히 말이 거칠어. 그래도 그게 매력이지. 남편은 어물쩡거리면서 넘어가려고 했고 저는 기분 나쁜 티를 아주 팍팍 냈죠. 제가 경고를 날린 덕분인지 아니면 눈치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도착해서는 얼굴에 인상 쫙 펴고 바르게 자란 인간처럼 굴더라고요. 사람이 넉살 좋게 구는데 저희 부모님 마음에 쏙 들었는지 뭔지 이야기 잘 드리고 밥도 잘 얻어먹고 결혼 허락까지 받아서 서울로 왔죠. 그 뒤로 저도 만발의 준비를 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고 저를 예쁘게 봐주신 덕에 결혼 날짜까지 잡고서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상견례를 하는데 시부모님께서 우리 친정 부모님께 본인 아들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드리시더라고요. 이놈이 오냐오냐 편안하게만 자라서 철이 없는 놈이지만 그런 모습까지 둥글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귀한 따님 맡겨주시는 거니까 잘 보살피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끼리 알아서 잘 살겠죠. 아니, 다 늙어서 저희가 뭘 가르치고 보살피고 하겠습니까? 다 큰 성인인데 모쪼록 무탈하게 잘 지내봅시다. 딱 한 가지 친정집에서 남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 날짜를 잡고 한 번 더 친정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신안 근처에 친정이 있다 보니까 자주 찾아갈 수가 없어서 시간이 났을 때 가자고 졸라서 가게 된 것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뭐 보일러 같은 건 나중에 공사를 해서 다 들여놓기는 했는데 밥만큼은 친정엄마가 고집을 하시는 게 있었어요. 농사를 지어 얻은 귀한 쌀이니 최고로 맛있게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밥만큼은 아궁이에서 지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거든요. 그래서 주방이 따로 떨어져 있었고 굳이 땔감을 떼서 큰 가마솥에다가 밥을 지어서 드셨어요. 아무튼 밥을 하려면 땔감이 있어야 하니까 남편이 왔을 때 땔감 좀 패라고 시켰더니만 이놈이 뭘 할 줄 알겠어요. 2개 딱 패고 나더니 손에 가시가 박혔다고 자기 너무 아파 죽겠다고 엄살을 있는 대로 다 부리더라고요. 아니 사내놈이 고작 손에 가시 조각 하나 박힌 걸로 뭘 그리 나중네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 장모님 요즘은 전기만 잘 들어오면 전기밥솥으로 밥 다 하는데 왜 굳이 이런 힘든 솥으로 밥을 하고 그러세요? 요즘 전자기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 솥에서 밥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게 밥 지어지거든요. 삐죽이면서 남편이 뱉은 말에 친정엄마는 쌀 귀한 줄 모르는 놈 취급을 하셨죠. 저희 집 근처에 염전이 많아서 동네 사람들이 염전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은 바다 근처에 있으면 땅에 소금기가 있어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마을은 땅까지도 비옥해 축복받은 마을이라고 불렸어요. 뒤에 산이 있는데 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계곡물이 있어서 소금기가 많지 않아 땅이 늘 좋았거든요. 앞에서는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으로 장사를 하고 뒤에서는 밭에서 나온 농작물로 장사를 해서 꽤 부자인 마을 사람들이 많았지요. 당연히 저희 집도 염전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고 집 마당 뒤쪽으로 적당한 크기의 밭도 있어서 가끔 오일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랑 나눠 먹기도 했었어요. 집이 시골 주택이긴 하지만 리모델링도 몇 번이나 했고 부모님이 살기엔 딱 좋았었지요. 작물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눠 먹으면서 마을 사람들이랑 돈독하게 잘 지내셨고 염전에서 나는 소금은 백화점에도 납품을 하고 그러셨어요. 먹고 사는 데엔 당연히 지장이 없었고 시골이다 보니 돈 쓸 일도 많지 않아서 통장에는 항상 돈이 두둑하게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요즘 분명 서울 타령하는 게 탐탁지 않아 보이셨던 거예요. 하지만 평생 살아온 습관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도 철이 없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께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신 거죠. 저에게 대학 시절 햄버거집을 운운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모습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같이 살면서 보니까 더욱 가관이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서울이 최고고 서울 밖은 전부 문명밖이다. 서울에서 살아야지만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옛날 사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지방도 특별시가 넘치고 광역시가 넘치는데 서울에 산다고 해서 꼭 성공한 사람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저희 집만 하더라도 신안 근처 시골이지만 염전을 꽤 크게 운영하고 있었고 시장뿐만 아니라 고급 식재료 전문점에도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 워낙 인품이 좋으신 분들이라 동네 사람들이 저희 염전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줄을 서기도 했어요. 당연히 사람이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많이 들러붙고 뭐 마을 농사꾼이며 뭐며 전부 친하게 지내셨죠. 살아온 환경이 전혀 달랐지만 그래도 결혼 날짜까지 잡았으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저에게 뜬금없이 저희 집 손님이 얼마나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네 집 청첩장 몇 장 돌렸어? 손님 많이 오신대? 그래도 결혼식이 서울이라서 많이는 안 오시겠지? 버스 몇 대 빌렸어? 글쎄, 부모님께서 워낙 발이 넓으셔서 꽤 오실 것 같던데? 청첩장 다 돌렸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는 건데? 아니, 솔직히 모양 빠지니까 그러지. 우리 집안 사람들이 시골 티 나는 사람들 보면 좀 불편하지 않겠어? 우리 집안 사람들은 전부 서울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이라. 어김없이 서울 타령을 하는 남편 놈을 보고 저놈 진짜 머리에 뭐라도 맞았나 싶었지만 애써 무시하면서 너나 잘하라고 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부모님께서 남은 은퇴 자금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하셨어요. 남편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지만 저는 솔직히 남편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죠. 이제 와서 사업을 하신다는 게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네요. 요즘은 정말 아이디어가 좋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뭐 어때? 이 나이에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멋있는 일이지. 우리 둘 다 꽤 잘 버는데 부모님 사업이 망하면 같이 모시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애도 낳고 키울 건데 애 봐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냐? 맞벌이 부부한테는 최적의 조건이지. 저는 갑자기 합가 이야기를 저랑 상의도 없이 시부모님 앞에서 꺼내는 남편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죠. 시부모가 앞에 떡하니 있는데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면전에 대놓고 합가? 죽어도 싫은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시골 출신이라 드세다고 해도 예의 범절만큼은 엄청나게 혼나면서 배웠기 때문에 어르신들 앞에서 싸가지 없게 말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분명 우리 시부모님도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귀한 딸 잘 대접하겠다 어쩐다 해놓고서는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애기만 낳아봐라. 내가 손주 다 봐주마. 같이 합가해서 살면 복작복작하고 좋겠네 뭐. 너네가 벌어온 돈으로 아끼면서 잘 생활해보자.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가만히로 보겠다 싶어서 저는 웃으면서 애들러 거절을 했어요. 저희 아직 신혼생활 조금 더 즐겨보려고요. 아이도 당장 가지지 않고 천천히 가질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인간인지 화들짝 놀라는 척하면서 오발을 떨며 말하더라고요. 부담이 되니?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머, 얘 섭섭하구나. 나는 딸처럼 너를 생각했는데. 시자 붙은 사람들의 레파토리라고 하더니만 딸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지 제가 진짜 딸은 아니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친정집에서 하는 행동 마냥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누워서 엄마 밥 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했다가는 시댁을 우습게 본다. 세상 어느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하냐 하면서 거품 물고 난리칠 게 뻔한데 말로만 딸딸거리니까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시부모님께서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것저것 알아보시더니만 결국에는 동네에 슈퍼를 오픈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편의점도 아니고 동네에 슈퍼를 오픈하신다고요? 요즘 사람들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나요? 편의점 상품이 워낙 잘 나와서 경쟁력이 딸릴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동네 편의점은 이미 넘칠 정도로 있고 그 수수료도 많이 떼어간다고 하더라. 슈퍼에 물건만 잘 들이면 장사 잘 될 것 같던데. 저는 몇 번이나 시부모님께 슈퍼 장사가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단골 손님을 유치하는 것도 힘들 것 같다고 만류를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단가만 싸게 잘 가지고 오면 남는 장사라면서 본인들도 발로 뛰며 알아본 사실이라고 저보고 모르면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더 말리겠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이상 말을 얹지 않았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오픈한 슈퍼가 정말 오픈 날부터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소부터 시작해서 과일도 그렇고 식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물건들이 대형마트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편의점은 당연히 비교 대상이 아니었고요. 웬만한 동네 다른 장사하는 가게보다 저렴한 단가의 물건을 파니까 손님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님, 단가가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유통마진 남는 게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장사해도 괜찮으세요? 예, 우리가 바보니? 손해보면서 물건을 팔게. 이게 팔아도 딱 남는 게 있으니까 장사를 하는 거지. 나 요즘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졌단다. 처음에는 별로 크지 않은 터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셔서 구멍가게 수준이었는데 장사가 잘 되면서 물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물건을 놓을 공간이 부족해졌고 슈퍼를 운영한 지 6개월 만에 엄청나게 큰 상가에 자리를 잡고 이사까지 하게 되었죠. 직원들도 10명 가까이 두고 장사를 하게 되었고 한켠에는 정육 코너까지 신설을 했는데 딱 봐도 고기의 질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제가 농사를 짓는 동네에서 평생 살다 보니까 이 물건을 보는 눈이 생각보다 좋거든요. 시부모님 슈퍼에 있는 물건들이 전부 다 신선하고 모난 데 없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맛도 좋고 상처도 없는데 가격까지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픈을 했다 하면 줄지어서 장을 보고 가는데 돈이 돈통에 막 쌓이더라고요. 할인도 많이 해주고 적립카드까지 만들어주니까 근처 식당에서 아예 납품을 받아가겠다고 줄을 서는 것도 생겨났어요. 명절 같은 날에는 오히려 대목이다 보니까 시부모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셨고 자연스럽게 명절에 시부모님을 뵙기 어려우니 친정에 내려가곤 했죠. 친정이 워낙 멀리 있으니까 그렇게 연휴가 아니고서야 자주 갈 수가 없었으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가기 싫은 티를 팍팍 냈어요. 시골 중에 시골이다 보니까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마을까지 또 택시까지 불러서 가야 했으니 그냥 차를 끌고 운전을 해서 이동을 했거든요.
이동하는 시간만 따져도 4~5시간은 걸리니까 남편이 귀찮았던 거죠. 길 중간에 비포장도로도 있고 돌도 많고 해서 차 엄청 상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 처가에 자주 가는 것 같지 않아? 명절에 우리 집도 안 가는데 처가는 왜 가자고 하는 거야? 그냥 연휴에 우리 둘이 집에서 푹 쉬는 게 좋지 않겠어? 제가 운전이라도 할 줄 알면 혼자 차를 끌고 가서 우리 친정 부모님을 뵙고 올 텐데 애석하게도 저는 면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운전을 할 줄 모르니까 남편을 어떻게든 구슬려서 친정에 가야 했는데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저러니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가자고 할 때마다 투덜투덜거리지. 저는 그 비유 맞춰야 하지. 제가 저희 집 가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그 와중에 우리 친정엄마는 사위 내려온다고 씨암탉까지 잡아서 몇 시간을 고아 백숙을 만들어주시곤 했어요. 아니 한 번 가면 그렇게 잘 처먹고 푹 쉬다 내려오면서 왜 매번 갈 때마다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건지. 더 웃긴 건 그렇게 잘 처먹어 놓고 한다는 소리가 빈정거림이라는 겁니다. 시골은 시골이야, 그치? 사위 온다고 닭 잡는 거 보면 정말 촌스러운 촌사람이다 싶고 그렇다니까. 야, 우리 엄마가 너 준다고 닭까지 잡아서 손질해서 몇 시간이나 푹 끓여 만든 보양식인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누가 그 정성을 모른대? 아니 왜 그렇게 오바를 하고 그래? 촌에 살고 있으니까 촌사람이라 그러지. 그럼 뭐 도시 사람이라고 불러주랴? 남편은 본인이 어떤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죠. 아무튼 추석이 지난 다음에 이걸 축하받아야 할 일인 건지 아니면 제 무덤을 제가 팠다고 설명해야 하는 건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서울공화국 발언만 하지 않으면 그래도 가정에는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세 계획을 세우긴 했었죠.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조금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미 뱃속에 자리를 잡은 태아를 위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태교도 하고 아이를 위한 출산, 육아용품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동그랗게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어찌나 신기하던지 친정엄마도 저를 이렇게 품었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다 뭉클해지더라고요. 남편이랑 처음으로 같이 태동을 느꼈을 때는 정말 아프다는 생각보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장거리 이동이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일단은 차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배가 뭉쳐오는 느낌이 들었고 화장실이 자주 가고 싶어서 도저히 친정까지 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친정에 자주 찾아가지 못하게 되었죠.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그 이동 거리를 생각하면 말도 못 꺼냈어요. 게다가 염전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만사 제쳐두고 저를 보러 서울에 오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께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어지러운 서울에 오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저는 아쉬운 마음을 꾹꾹 눌러가면서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첫째 아이를 낳기 직전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열심히 육아에 집중했어요. 도와주는 사람은 없지. 초보 엄마로서 공부해야 할 건 많지.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애만 보고 있으니까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절하게 들더라고요.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으면 시부모님께서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슈퍼 일이 바쁘다면서 애는 알아서 키우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라고 우리 손주 안 보고 싶겠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애기인데. 그래도 일이 바빠서 시간이 안 되는 걸 어떡하니? 우리 때는 말이다. 애 없고 일하면서 키우고 그랬어. 요즘은 좋은 물건들도 많던데 잘 키워봐. 본인들이 돈을 잘 버니까 저희 부부에게 아쉬운 소리를 뚝 끊어버린 거죠. 용돈을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돌쟁이 아이를 두고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되니 마음에 영 걸리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여러 번 상의를 거친 다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남편 외벌이가 시작되니 안 하던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집안을 어질러 놓고 있는 거야? 집 치우는데 몇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정리하면 금방 치우겠구만. 내가 이렇게 어질러진 집구석에 들어오면 쉬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 그리고 내가 분명 흰색 셔츠 입고 출근하겠다고 미리 말까지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려져 있지 않더라? 구겨진 거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흉본단 말이야. 저라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겠냐고요. 육아라는 게 얼마나 쉴 틈 없이 바쁜 일인데 더 열이 받는 건 주말이라고 집에서 저를 도와 육아를 해주는 게 아니라 맨날 첫날 밖에 쳐나가 놀기 바쁘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장 노릇한다고 회사에 나가서 얼마나 시달리는데 주말이라도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 풀면서 놀아야 하지 않겠어? 너 맨날 집에서 퍼질러 자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모르지? 아니, 나는 뭐 직장 생활 안 해봤냐? 나도 지난해까지는 직장 생활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친구 있거든? 나도 하루쯤은 애 떼어놓고 나가서 놀고 싶다고. 네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전부 시골에 있는 거 아니야? 애 키우면서 살도 찌고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아유 여자가 돼서 꾸밀 줄도 모르는 게 무슨. 나라고 너 이런 모습 보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살도 좀 빼려고 노력을 해봐라. 남편은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치면 살 빼라고 그렇게 처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라고 인신공격까지 했어요. 육아를 하면서 힘을 얼마나 많이 쓰게 되는데 밥 한 끼 편안하게 먹지 못하게 하는 건지 서러웠죠. 제가 경제권이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발로 빵 차버리고 싶은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아이를 데리고 문화센터에 갔다가 육아 동기들이랑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오면 잔소리 그런 잔소리가 없었어요. 돈도 한 푼 안 버는 인간이 뭐 한다고 커피숍에 15,000원이나 쓰고 그래. 돈이 썩어나? 집에 커피가 없어 물이 없어. 믹스커피 있잖아. 집에서 믹스커피 마시라고. 없으면 우리 부모님 가게에 가서 몇 개 가지고 오면 되잖아. 남편이 말을 참 쉽게 하죠. 시부모님 가게에서 제가 어떻게 물건을 막 가지고 오겠어요. 거기다가 절대 공짜로 주는 법도 없었어요. 제가 아이 이슈거리를 사러 가끔 시부모님 가게에 가는데 정말 10원 한 푼도 안 빼주고 정가 그대로 받으시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시부모님 가게에서 공짜로 장을 보는 것 마냥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슈퍼 운영하니까 얼마나 좋아. 당신은 반대했었지. 노후자금 날리는 거 아니냐고. 이래서 살아온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게 보는 눈이 없는 걸 보면 시골 사람은 확실히 시골 사람이야. 그치? 저는 남편의 빈정거림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나중에는 무슨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완벽하게 제 속을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4월 말에 보너스를 받게 되었는데 말이죠. 5월 달에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행사가 많지 않겠어요. 어린이날이 빨간 날이니까 아이랑 같이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말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공원 같은 곳에 가서 이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한 아이랑 같이 뛰어놀아주고 근처에 있는 동물원에도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카드 한 장을 띡 던져주더라고요. 그 카드 쓰면서 놀아. 어린이날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공원에 동물원을 가자고 그래. 나는 나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 다녀와. 평소에 아이랑 잘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당신이 그러고도 애 아빠라고 할 수 있어? 어린이날 하루 놀아주는 게 그렇게 귀찮고 힘드니? 언제는 애만 낳으면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하더니. 그때가 또 황금 연휴였거든요. 원래는 강원도 쪽으로 여행을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운전하기 힘들다고 거절을 해서 근교로 놀러 가자고 한 것이었는데 그게 귀찮다고 말을 하는 거였죠. 제가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놀러 나가려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어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뛰어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유모차는 필수였거든요. 낮잠도 자야 했으니까요. 그럼 제가 애 분유에 기저귀에 유모차까지 전부 들고 대중교통을 타야 한다는 소리였는데 그게 얼마나 지치는 상황이겠어요. 어린이날인데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고 해도 집에서 시간을 하루 종일 보내는 것도 속상했고요.
그러지 말고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니까 아이랑 같이 놀러 나가자. 막상 나가면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할걸? 맨날 회사에서 갇혀 있으니까 나가서 바람도 쐬고 하면 좋잖아. 너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로 내가 탈모까지 오기 직전인 거 모르지? 이런 날이 다가올수록 말이야. 네가 먼저 애 데리고 밖에서 나가 놀다 올 테니까 집에서 푹 쉬라고 배려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너무너무 서운하고 서러웠어요. 결국 어린이날에 저는 아이랑 둘이서 쇼핑몰에 있는 키즈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가서 밥을 사 먹고 아이 옷 몇 개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득달같이 다가와서는 쇼핑백을 확 빼앗았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야, 애들은 금방금방 하루가 다르게 크는데 왜 자꾸 옷을 사고 그래? 이게 다 얼마짜리야? 회사 동료 이야기 들어보니까 맘카페인지 뭔지 그런 데서 옷도 다 돌려 입는다던데 너는 절약을 할 줄도 모르고 그런 데서 옷 받아서 입히지 왜 자꾸 돈을 주고 옷을 사고 그러냐고. 누구든지 자기 아이한테는 최고로 예쁘고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막 뭐라고 했죠. 애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옷 사는 것까지 잔소리를 하니? 애랑 놀아주기라도 하고 그런 잔소리를 해봐라. 너는 분에 겨워서 복 받는 것도 모르고 사는 주제에 네가 입고 먹고 쓰는 거 전부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걸 몰라?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냉전인 상태로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저희 친정에 뭘 해주자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남편에게 살랑거리면서 친정집에 선물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냐고 말하기 싫었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슈퍼가 바쁘다면서 저랑 남편 보고 일손을 좀 도와줬으면 한다고 연락이 왔고 어버이날이 하필 일요일이라 저랑 남편은 애를 데리고 슈퍼로 향했어요. 저도 남편이랑 대화하기 싫어서 친정 부모님께 한우를 선물로 보내겠다는 말을 따로 하지 않고 슈퍼에 가는 동안 차 안에서 몰래 결제를 했어요. 슈퍼에 도착을 해서 열심히 일손을 돕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슈퍼 장사도 잘 돼서 좋은데 어버이날이랍시고 100만 원이나 용돈을 주니?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더니 아주 철이 들었다. 남편이 4월 말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잖아요. 그걸 어버이날이라고 시부모한테 전부 다 입금을 해준 것이었어요. 제가 당연히 어이가 없어서 큰 소리로 말을 했죠. 100만 원을 보냈다고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그리고 남편을 쳐다보니까 남편이 딴청을 부리면서 일을 하고 있길래 저도 지지 않고 남편을 보면서 웃으면서 말을 했죠. 그래, 당신이 시댁 알아서 챙길 것 같아서 나도 우리 친정이 한우 보냈어. 남편이 그 말에 갑자기 휴대폰을 막 뒤지더니 카드 승인 문자를 보면서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뭐야? 30만 원? 야, 처가에 뭐 이렇게 비싼 한우를 보냈어? 요즘은 10만 원도 안 하는 한우 넘치고 넘치더만. 아니 그럼 어버이날인데 우리 집은 그냥 넘어가? 평소에 자주 뵙지도 못하는데 30만 원짜리 한우 보낸 게 뭐가 어때서? 그냥 카네이션 바구니 같은 거나 보내면 됐지. 두 분이 뭘 얼마나 드신다고 30만 원어치 한우를 보내냐 이거야. 어차피 시골 분들이라 한우 맛 구별도 못할 텐데. 참, 돈도 안 벌어오면서 돈 쓰는 거는 참 쉽다. 그제? 처가에 100원 쓰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남편이 그러든지 말든지 제가 이미 결제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또 신선식품이라서 오전 중에 결제를 하면 바로 오후에 출발을 하더라고요. 배송이 출발한다고 우리 친정엄마한테 문자가 갔는지 그 타이밍에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죠. 딸, 어버이날이라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니? 뭘 이런 걸 다 보냈어. 친정에서 전화가 온 걸 눈치챈 건지 남편이 갑자기 제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확 가져가더라고요. 장모님, 뭘 그런 거를 다 보냈나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취소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먹고 사는 게 빠듯해서 이런 걸 일일이 챙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 장모님은 참 돈복이 없나 봅니다. 하필이면 저희가 일이 빠듯할 때 어버이날이 다 걸리는 바람에. 에휴, 근데 우리 장모님은 한우 안 드셔도 건강하시잖아요. 김서방,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겐가? 뭐가 어쩌고 어째?
저희 지금 부모님 슈퍼에 와서 일손 돕고 있어서 바쁘거든요. 나중에 다시 통화하시죠. 이만 끊겠습니다. 하고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순간 이성이 확 끊기더라고요. 시부모가 제 앞에 있고 슈퍼에 사람들도 많은데 열이 받아서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쫙 하고 갈겨버렸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정적이 흐르는데 다들 벙쪄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네 부모만 부모고 내 부모는 부모도 아니야? 시댁에는 성과금 받은 거 100만 원 고스란히 붙이고 우리 집에는 내가 한우 보낸 것까지 취소를 해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장모님은 돈복이 없어? 한우 안 먹어도 건강해? 그게 말이니? 너 지금 우리 부모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평소에 네가 날 얼마나 무시했으면 내 뺨을 날려.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의 뺨을 날려. 하늘? 지랄하네. 날릴만 하니까 날렸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100원 쓰는 것도 아깝다고 한 주제. 내가 너 같은 거랑 왜 살아? 안 살아. 너랑은 이혼이야. 나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거랑은 못 산다고. 정말 눈물을 꾹 참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끼어들더라고요. 감히 우리 아들 뺨을 날려놓고 이 사람 많은 데서 온 동네방네 소문나게 쪽을 줘놓고 뭘 잘했다고 이혼이야 이혼은? 너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제가 뭘 잘못했다고 빌어요. 잘못한 거 하나 없거든요. 뺨 한 대 더 날리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정말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눈깔 뒤집고 말대꾸를 해. 네가 지금 2다리 뻗고 사는 게 누구 덕분인데 대들어 대들기는. 애 키운답시고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누구 덕분에 그렇게 편하게 사는 건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있는데 시어머니 앞치마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아주 요란스럽게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냈는데 슬쩍 보니까 발신자가 우리 친정엄마인 거예요. 안사돈이라고 3글자 딱 적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전화기 바깥으로 우리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더라고요. 사부인, 우리 딸이랑 그 버러지 같은 사위놈이랑 같이 있습니까? 남편이 버러지라는 말에 어이가 없는지 부풀어 오르는 뺨을 부여잡고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버러지? 누가 버러지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쳐가고 마누라고 하나같이 저를 무시하는데 큰 코 다치실 겁니다. 나중에 돈 필요하다고 울고불고 매달리지 마시라고요. 듣고 있는 것 같으니 내가 그냥 말을 하겠네. 나한테 돈복이 없다고 했었나? 자네야말로 복이 지지리도 없구먼. 사돈 어른네 수포 장사가 잘 된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서는 우리 딸에게 치사하게 군다 이거지? 나한테 한우 따위 안 보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맞네. 도축 공장이 읍내에 있는데 더 좋은 고기 먹고도 남지. 그래요. 장모님은 그런 거 사 드세요. 시골에서 풀 뜯어먹고 자란 거 드시면 되겠네. 저 지금 와이프한테 뺨까지 맞았거든요. 이거 엄연히 상해입니다. 상해. 이혼하겠다는데 아주 도장 꽝 찍어줘야겠어요. 잘 됐네. 우리 딸이 그딴 집안에 엮이는 거 나도 싫었네. 시골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주 우습구만. 고작 동네 슈퍼 운영하면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우리 집에 비비기를 하나? 그깟 용돈 안 받아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네. 그런데 과연 자네네 집안은 우리 없이 잘 살 수 있겠나? 그 말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 친정엄마한테 굽신굽신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랑 남편은 시어머니의 바뀐 태도에 이게 뭔 일인가 싶었죠. 아이고 사부인 이혼이라니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 아들이 철이 없어서 사부인께 심려를 끼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타이를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시골 산다고 웃음나 본데 언제까지 우습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딸이 거기서 그런 취급받는 꼴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혼시킬 거고요. 이제는 남남이니까 제가 그쪽 형편 봐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사부인,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한번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이렇게 무 자르듯이 쉽게 자르면 안 되는 거지요? 여보세요, 사부인.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서 친정엄마를 만류하고 있는데 친정엄마는 이미 전화를 끄는 건지 휴대폰 너머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태 파악이 잘 되지 않아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고 남편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시부도 시어머니도 할 거 없이 남편에게 다가오더니 등짝을 내리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앞으로 어쩔래? 아이고 그러길래 마누라 알아서 잘 모셨어야지 이 사다를 내. 저 아에 100원 쓰는 것도 아깝다는 게 사위가 할 말이니? 너 때문에 망했다 망했어. 남편이 등짝을 맞으면서 억울해하는데 그제서야 시부모가 왜 이혼을 만류하면서 친정집에 매달렸는지 모든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어요. 시부모가 슈퍼를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고 물건을 사입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러 다녔는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고 유통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거죠. 그때 저희 친정집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집이 시골이고 주위에 농사를 짓는 곳이 많았으니 슬쩍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죠. 친정이 염전을 운영하고 있었으니 소금 같은 것들을 조금 싸게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저희 친정은 또 저를 봐서 돕기로 하신 거죠. 시댁이 여유가 생기면 당연히 서울살이를 하는 저희 부부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서로 상부상조하기로 했던 겁니다. 가족으로 묶인 사이였으니 돕고 살면 언젠간 자식들에게 다 복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생각하셨던 거겠죠. 신선식품부터 시작해 거래처 연결을 저희 친정에서 싹 해주셨던 겁니다. 읍내에 있는 도축공장도 연결을 해주고 뒤에 텃밭 농사 짓는 집도 소개해주고 친정에서는 소금도 납품해주고 엄청 싸게 마진 남겨 먹을 수 있게 거래처를 싹 연결해준 거죠. 저희 친정엄마가 워낙 발도 넓으시고 평생을 그 동네에서 살았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전부 제가 서울로 시집을 갔으니까 시댁에서 예쁨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싸게 납품해 준 거였어요. 어차피 큰 회사도 아니고 개인 슈퍼 하나니까 손해보는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동네 사람들을 비롯해 친정까지 좋은 마음에서 해준 건데 시댁에서는 저한테 입 싹 씻었던 거였어요. 친정 부모님이 이런 사실을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건 워낙 입이 무거우시기도 했고 이런 걸로 갑질하실 분도 아니어서 그냥 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친정집에서 이혼도 시켜버리겠다, 거래처도 전부 끊어버리겠다 하니까 시부모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너네 사이에 아이도 떡하니 있는데 갈라서면 애는 누가 키운단 말이니? 자고로 부모 밑에서 자라야지 한부모 가정이 말이 되니? 한부모 가정이 뭐가 어때서요? 애한테 신경도 안 쓰고 옷 한 벌 사지도 못하게 하는 애 아빠는 없는 게 낫죠. 게다가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야 되겠어요? 말로 꼬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혼할 겁니다. 저는 그 길로 1톤짜리 용달차를 불러서 애 짐이고 제 짐이고 간단하게 실어서 5시간이나 걸리는 친정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명절에도 조르고 졸라야 겨우 한 번 올까 말까한 친정집이었잖아요. 귀찮아서 죽기보다 오기 싫어했던 곳인데 남편이 몇 번이고 찾아와서 빌더라고요. 시부모까지 찾아와서는 거래처까지 끊어버리는 게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요. 애들은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칩시다. 그런데 저희 장사 망하라고 거래처까지 끊는 건 좀 치사한 거 아닌가요? 이혼시킬 테니까 일은 원래대로 돌려놔 주세요. 저희 슈퍼 망해요. 은퇴자금 싹 쏟아부은 건데 망해버린다고요. 그 말에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넘치고 넘치는 소금을 냅다 갖다 부어버리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디서 개가 짖나. 우리 딸 가슴에 상처를 주다 못해 소금까지 문댄 인간들이 말이 많다. 너네야말로 앞으로 내 딸 가슴에 상처 준 만큼 당하고 살 줄 알아. 앞으로 찾아오면 경찰 부르겠어.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이혼했죠. 아이가 어려서 양육권은 저에게 왔고요. 전 남편은 매달 저에게 꼬박꼬박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거래처 싹 끊어진 시부모네 슈퍼는 안 봐도 비디오죠. 거래처 끊긴 지 2달 만에 쫄딱 망했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물건을 납품받기 시작했는데 물건 상태도 안 좋고 가격은 오를 대로 올랐으니 고객들이 왜 오겠어요? 그냥 대형마트 가는 게 나은 거죠. 은퇴자금 싹 날린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든 슈퍼 살려보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벌어둔 돈까지 탕진하고는 슈퍼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이 이전 시부모 부양하기로 했다던데 뭐 아주 꼴 좋죠. 시골집이라고 그렇게 무시를 해대더니 결국 저희 친정 아니었으면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살 사람들이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답답하게 살지 말고 징직에 이혼하고 제 인생 찾아갈 걸 그랬다는 후회가 남지만 지금이라도 저도 다 훌훌 털어버리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에 아직 인생의 반도 살지 않았는데 나머지 반은 제 인생 찾아가면서 살면 되겠죠? 제가 사람 구실 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셔서 부자 되세요.